오늘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한 주간 과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종목들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지 멘토님들 통해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멘토는 1위를 달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준현 멘토님께서 전화상으로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질문 있나요? 박준현 멘토님께. 네, 먼저 저는 원익큐브를 지금 매도를 있어요?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원익큐브가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 굉장히 네.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시장에 매기가 많은 다른 종목들에 쏠리고 있는 관계로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화 연결돼 있나요? 좋습니다. 만날 테니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오늘 쾌청한 아침입니다. 네, 정말 쾌청한 아침인데요. 일단 수익률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맞아요. 지금 선 앵커가 한 가지 질문이 있대요. 네, 전문가님 지금 원익큐브를 지금 매도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시장의 매기가 이제 다른 종목에 쏠릴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원익큐브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원익큐브 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네.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날 마지막 종가부 저가가 마이너스 1.44%까지 갔다가 네네. 마지막에 종가가 3.27%로 끝났어요. 네. 양봉 시연을 해주면서 마지막 저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터진 날 네. 장대 양봉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지금 훼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하반기 폴더블 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 기업이라든가 대만 기업에도 이미 샘플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폴더블 폰에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샘플을 줬다는 거는 그만큼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거니까 네네. 좀 더 보유하시고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이니까 조금 더 네. 보유하시고 충분히 이 종목은 10% 이상씩 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일단 보유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들어보죠. 네, 오늘 종목은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필룩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다시 네. 가지고 오셨어요. 모멘텀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 필룩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네. 조명회사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회사고, 좀 알짜배기 회사죠. 지난해 그 매출도 1,120억, 그다음에 영업이 84억을 기록한 알짜 조명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게 14,000원대 한번 가지고 나와서 지금 현재 좀 수익률 한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파홀딩스와, 약간 그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한 5개월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미 바이럴진의 인수 분쟁 합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4세대 항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메르스 의심 사태로 인해서 지금 포털 검색어 1위가 메르스 관련주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오늘 수급이 굉장히 쏠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텐데 필룩스는 이제 조명회사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확장 사업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메르스 네. 사태와 관련해서 크게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메르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네. 손세정제라든가 마스크, 그다음에 백신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 쪽 위주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이 단발성 테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발성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짜리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네. 메르스에 관련된 일부 종목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르스 관련된 종목은 오늘 말고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 상승이 네.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럼 제가 들고 필룩스는 나올게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제약 바이오. 필룩스는 관련이 네.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올해 4월쯤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진 모습인데 이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나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자회사 미국의 바이럴진 인수 분장 합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또 이 자회사 리미나투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 회사도 지금 미국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지난 8월 29일입니다. 그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하나에 멘토님 일단은 매매 전략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5초 남았어요. 자, 네. 일단 아이고, 매수가는 네. 항상 늘 그렇듯이 네. 시초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미 17,000원 목표가에서 19,000원을 달성을 17,000원에서 19,000원으로 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갖고 나왔긴 원래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규정상 한 번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네. 매수가 시초가가 되겠는데 목표가 그럼 저희가 네, 어쩔 수 없이 제작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2만 원이 넘는다는 네, 얘기네요. 어쨌든 네, 2만 원 네. 넘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필룩스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사실 저희가 그때 놓쳐놓고서도 굉장히 아니요, 제가 잡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매도를 금방 빨리 하는 매도해서 바람에 되게 아쉬워했어요. 네, 네. 수익을 많이 못 내고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도 못 보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는데 지금 다시 갖고 나오셔서 이 종목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다시 재편입의 의사가 있어요? 네, 전 남자친구 다시 만나듯이 한번 다시 필룩스도 다시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정현 씨는 드네요. 어떠세요? 이게 4월쯤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윗꼬리를 달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인 것 같아요. 역시 또 맞아요. 정현 씨는 차트를 통해서 윗꼬리를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멘토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항상 쭉 가니까 네. 이제 믿고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변동성은 좀 있는데 그만큼 또 탄력이 있으려면 또 굉장히 있는 근데 종목이잖아요. 매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매력이 이 있는 종목. 종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작진에서 지금 목표가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24,000원, 네, 24,000원의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선으로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준현 멘토님의 오늘장에서의 종목 나왔습니다. 필룩스가 되겠고요.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선혜 씨는 재편입 의사가 있고 또 정현 씨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했으니까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멘토님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멘토님을 좀 저희가 이제 만나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김보현 멘토님과 관련돼서 질문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JW 신약에 관해서 질문 편입을 드리고 했었었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여쭤보고 저희가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선혜 씨가 JW 네. 신학을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정현 더 씨랑도 네. 같이 편입을 한 상황인데 맞아요. JW 신약이 계속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JW 신약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네. 상승 쪽으로 이제 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안전한 자리라서 급하게 네.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조금 약간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저도 백광 소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꽤 네네. 됐어요. 이거는 수익률 게임 시작할 때부터 들고 있었던 맞아요. 종목인데 네. 네네. 2%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네. 가도 될까요? 백강 소재는 좀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3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남북 경합이기 때문에.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종목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강한 기업을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그래서 거죠? 그 명문제약을 오늘 선정해 보았어요. 명문제약이요?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명문제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제약 전문 회사고요.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뭐 골관절염 치료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예전에 귀 밑에 붙이는 그 멀미약, 키 밑에 등으로 좀 알려져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정부용 제약사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 기업이 지카 바이러스나 이제 메르스 사태가 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백신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가 알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주말에 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해서 맞아요. 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히든카드 있으면 공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명문제약은 그 주가 상승에 있어서 그 기업이 어떠한 이슈에 좀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3년 전에 이제 국내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 기업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만에 다시 지금 그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네네.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퍼질지 안 퍼질지는 퍼지면 안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메르스 잠복기가 한 14일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강하게 좀 나올 것 같고 네네. 그 명문제약은 이런 바이러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네. 좀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하지만 또 명문제약이 또 고령화 그 치매 수혜주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그 미국 FDA에서 승인한 4가지 치매 치료제 성분 중에서 한 3가지 성분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기능 개선제라든지 이렇게 치매 관련 그런 제품들을 판매 중에 있는데 올해 그 3분기에 그 명문제약의 그 신공장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 쪽으로 매출도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치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또 고령화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현재 매출도 한 1,400억 정도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비교적 안정적인 재물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런 또 강력한 이슈가 생긴 만큼 지금 시점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네네.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매매 전략을 먼저 잡아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지금 메르스 확진에 따른 굉장히 네. 이슈가 강하게 오는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 그 시초가가 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네. 급하게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로는 시초가 매수를 하시되 네. 7,300원 이하 가격으로 7,300원 이하 가격으로 네.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네.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9,120원, 손절가로는 6,5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메르스 관련해서 바이러스 관련했을 때 명문제약이 뛰어 올랐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내 메르스 관련된 이런 백신이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개발 관련된 기업들, 그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가장 이슈가 좀 만들어지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국내 이제 메르스 관련 테마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를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업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러네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백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이슈로 메르스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사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에 따른 그런 치매 물질 보유에 따라서 이제 강세를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비교했을 때. 명문제약이 어떤 점이 좋을까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괜찮네요. 네. 좀 나중에 추후에 네. 연결이 되면 저희가 한번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일단은 명문제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게 네.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할 것 같은 맞아요. 음, 네. 예상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멘토님도 예상치 않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에게 7,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저희가 잡을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목표가 9,120원, 손절 라인은 6,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종목이기는 한데 저는 또 이슈가 사그라들면 그만큼 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있지 않을까, 반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약간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두 분은 네. 어떤지 의견이 조금 궁금한데 네. 선혜씨는 의향이 있어요? 네, 먼저 변동성이 큰 네.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을 하면은 네. 수익률을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매기가 쏠리는 종목이에요. 제약 맞아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몰려요. 백신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 메르스 의심 사태에 대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들어가 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요? 약간 네, 있습니다. 역시 또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혜 씨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다음 멘토님들과 함께 들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수익산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하반기 핵심 유망주 엑스파일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자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핵심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엑스파일의 구성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한 멘토님들의 분석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실전 적용 차트 기법 자료도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하반기 핵심 유망주 30개 종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엑스파일 자료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총 2019분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서두르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샵 3989번으로 자료 신청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10일 월요일 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8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제 멘토님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주력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283선에서 0.08%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822선에서 0.44%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 멘토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 멘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제시할 종목은 아직 상승전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찾는다면 이 종목부터 집중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네이처셀 대표이사 사기 혐의 등의 문제로 제약 바이오 산업 내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실시한 회계감리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FTA 임상 3상을 돌입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 제품의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 임상 종료 예정이며 글로벌 판권에 대한 라이선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이 업황에 대한 종목들이 핫하게 멘토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든 멘토님도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있는지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죠. 매년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관절염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것이며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릎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전망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등이 매수 주체로서 지분을 늘려나가는 데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은 작년에 상장한 이래 제약 바이오 업종의 약세로 저평가 국면에 있고요. 최근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역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정비화라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1644-1015번으로 입력하시면 무료로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멘토 종목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약간의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이 이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눈치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있는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현 씨는 벌써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저는 정현 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은데 네. 혹시 투자 포인트가 좀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골든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상용화 전 단계로 임상 연구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상용화될 수 있는 제품과 전년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수급 현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매수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차트상의 흐름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로 완연한 정배열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상승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는 것이 히든멘토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1644-1015번으로 전화하시면 오늘의 종목을 미리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1644-1015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익삼익 일부 보이스 오브 스타 현재 고수 목소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시장에서 주력해볼 만한 종목들 멘토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멘토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이 시청자 고수분들께서 내가 투자 좀 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 주시고 종목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되겠는데요. 02-1654-9186번입니다. 02-1654-918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멘토님 저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멘토님께서 전화상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멘토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코리아 FT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예, 좀 위아래로 네. 흔들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다시 또 조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한 네. 3,050원 정도까지 조정을 들어갔다 다시 지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목표가 5,000원까지 상향 조정하셨으니까요. 저도 믿고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부터 제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종목을 네. 앞서 언급드리기 전에 네. 요즘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슬슬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익률 탑10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세요.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그래서 좋다고 딱 봤더니 아쉽게도 제가 제시한 손절 라인을 살짝 건들고 갔어요. 아주 살짝.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포털에서 또 아쉬우셨어요. 제외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티플렉스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은 네. 지금의 상승력 충분히 즐기시면서 네.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종목은 GMB 코리아예요. GMB 네. 코리아요? 이거 가지고 네. 나오셨던 거 아닌가요? 아닌가? 자동차 처음이시구나. 부품주인데요. 네, 좋아요. 네. 워터 펌프를 만드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 즉 라디에이터에서 냉각된 냉각수를 엔진 내부로 보내서 엔진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게끔 만드는 장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일렉트릭 워터 펌프라고 전기 모터를 구동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차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었고 주가가 네. 다시 일정 부분 내려오면서 다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오고 최근에 또 바닥 단기 매집력이 살짝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다시금 네.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단은- 워터펌프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나요, 멘토님? 일단은 네,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소차에도 들어가겠죠. 어차피 뭐 이제 엔진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워터펌프는 뭐 수소차 이슈 아니면 전기차 이슈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일렉트릭 워터펌프로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섹터에 좀 엮여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순자산 가치 2,298억 대비 시가총액 1,396억으로 상당히 순자산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네. 이게 주목해야 되는 점이 주가가 2018년 1월 26일 네, 맞아요. 12,000원을 찍고 지금 네. 7,000원까지 내려오는데 네네. 이 구간에 네네. 한국투자밸류 운용자산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네. 10.20%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특히 네. 대주주 관계자 지분율이 60%나 되는 회사인데 네. 한국투자밸류 자산 운용이 지분율 10%까지 끌어올리면서 거의 뭐 70%가 지금 고정 물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 1월 유통되는 이후에 물량은 네, 30%밖에 가장 되지 않기 저점을 찍고 때문에 있는데요. 예, 마지막 대시세 자동차 섹터주를 잡아라 해서 매수가 네네네. 7,300원 이하, 목표가 1,800원, 손절가 6,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1월 26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가장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승을 예측하셔서 지금 이거 접근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제는 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월달, 그러니까 2017년 7월 저점부터 네네. 2018년 1월 고점까지 폭에 역으로 76.4% 구간까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최소한 8,700원 정도까지는 상승력이 기술적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금 10,000원대로 회복하는 시세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네. 금요일 날에도 상승 마감했는데, 수급량이 굉장히 눈에 보여요. 매집력까지도 보시고 갖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정 부분의 지금 바닥 매집력이 7,000원대에서 네네.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지분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력이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GMB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고요. 말씀하신 매수가 7,300원, 목표가 1,800원 선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끊겼습니다. 어쨌든 GMB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고요. 네. 라디에이터에서 냉각된 냉각수를 엔진 내부로 보여서 엔진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토록 허가하는 것이 네. 이 워터펌프라고 하네요. 네. 저도 사실 좀 생소해요. 네. 저희가 워터펌프나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능숙하지는 않아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기차 테마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네. 또 최근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와 주행차가, 관련된 네. 종목들이 또 핫하게 맞아요.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시점에 정말 노려보면 괜찮겠다.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노려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네.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정식 멘토님의 GMB 코리아가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멘토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정재훈 멘토님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네.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가지고 오신 일단 이 대한광통신은 꾸준하게 네. 지속 성장을 좀 해 나가지 않을까 네. 판단이 좀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5G 투자가 이제 주파 경매가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이 5G 투자를 대비한 이 30만 원 확충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안산 공장을 좀 증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25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증설을 해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케이블에 있을 교체 주기가 좀 도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4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혹시 히든 카드가 준비가 되었으면 미리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히든카드를 좀 보시게 되면, 네. 대한광통신의 사업 구조를 좀 보게 되면 광섬유나 광케이블, 전력선, 이렇게 사업부의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 국내 쪽에서의 약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유럽, 중동 쪽, 그리고 다양하게 수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이 동사의 수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증가를 좀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증설을 좀 진행을 했었고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고속 성장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이제 차트 흐름을 봤는데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탄탄하기 때문에 차트 흐름도 이렇게 같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5G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가 좀 시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5G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5G에 대비를 한 그런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수준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작년에 실적 같은 경우는 약 한 150억 정도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36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배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탄탄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튼튼한 종목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들어봤었는데요. 그러면 나온 김에 매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매수는 기준가가 7,210원인데요. 매수가는 7,1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신정가는 6,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투자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5G는 통신망이잖아요. 통신망이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있는데 네. 광케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4G에서 5G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한광통신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광통신을 살펴봤고요. 혹시 뭐 두 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오늘은 네. 좀 깔끔하게 또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멘토님 저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에 강연회가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네. 주부터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유안타 을지로 본사에서 좀 진행을 하는데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대한 시장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15일?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네.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다고 하네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오프라인 강연회 안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고 시장에서 많은 수익률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멘토님과 저희가 대한광통신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달성하고 싶은 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무료로 급등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입니다. 골든클럽이 종목 추천 잘한다는 사실, 골든클럽 유료 서비스를 경험해보신 고객분들이라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1577-1114로 전화만 하면 유료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골든클럽 고급 정보도 무료로 체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무료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특급 매거진 서비스 매띠의 헤더 골든도 2주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클럽의 속 시원하고 유익한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 1577-1114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료 종목 추천은 1577-1114입니다. 네, 수익산맥 일부 현재 보이스 오브 스탁 현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개장까지 9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멘토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만나보고 저희가 오늘 나왔던 종목들 총 정리해보면서 어떤 종목 편입해볼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만식 멘토님께서 전화상 연결되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었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메가MD라는 종목인데요. 메가MD요? 예, 메가스터디의 자회사고요. 네. 전문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업체입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정부가 이제 일자리가 계속 문제인데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2% 증가해서 23조로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전문, 교육을 하는 교육업체이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정이 돼 있죠. 네. 근데 그쪽 SB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좀 일부 갖고 있어서 네. 방탄소년단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적자였었는데 금년에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주 구성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공통 요소 하나가 대주주 지분율이 많고 네네. 시장에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메가스터디 외에 9명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51.3%로 시장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차트 움직임 잠깐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네. 방탄소년단 효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의 급등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분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다시 상당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8월 달에도 한번 일부 올라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간 반등을 보였는데 이거는 일단 방탄에 대한 효과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 때문에도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저는 메가MD 하면은 사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맞아요. 메가스터디 많이 이용하곤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9월이고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력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실적이 지금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앞에서 움직였던 거는 방탄에 대한 지분 효과 때문에 저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본질 가치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그렇죠. 또 네. 내년에 또 일자리에 대한 예산 확대 수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공략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메가MD와 관련돼서 지금 정현 씨가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기 지금 멘토님 저희가 한 4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네. 합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저 4주가 남아 있는데 네. 그 5월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죠. 네네. 5월 달에.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저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네. 이런 급등 이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급등 이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무슨 언제든지 일이 그런, 혹시 있었나요? 이슈가 있었나요? 방탄 때문에 그런 거죠. 방탄 아.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그 종목의 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 51%라는 얘기는 네. 적은 물량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뭐 수익률 게임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가능성이 있고요. 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매매 전략 가격 먼저. 전략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종가가 3,230원에 끝났는데요. 네. 매매 전략은 가격이 이게 지금 3,550원 이하로 네. 3,500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3,250원 이하 시가로 3,250원이요? 250원, 네. 3,250원 이하 시가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잠시만요. 목표가 6,000원 제가 제시해드렸는데요. 네. 목표가 6,000원 그대로 가시고 네. 손절 가격은 3,150원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10초 남았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컷오프 동시만기가 있는데요. 네. 박스 조정 양상 계속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정력을 좀 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한만식 멘토님의 이야기한 메가 MD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침에 이제 멘토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종목들 다 점검을 좀 해본 상황인데요. 네. 메가 MD. 네, 또 방탄소년단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네.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에 무료 강연에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이제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배너상의 밑으로 이제 하단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수익산맥 오프라인 강연의 안내라고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시장에서 더욱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